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8일 금요일 신규 상장하는 CU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CU테크는 PCB, FPGA 기판에 SMT 기술을 적용시키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에 이런 초록색 플라스틱 전자기기에 많이 들어가는 판이 PCB 기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IC류 및 각종 부품을 실장하는, 여기에 붙이는 이런 부품들을 붙이는 작업을 SMT라고 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이 휘어지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유연성이 있는 PCB 기판에 이제 실장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작업을 FPGA라고 하고요. 그러한 기술까지 가지고 있고, 나름 이런 IC류 각종 부품들을 실장하는 SMT 기술에서 나름 괜찮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와 메인보드 같은 쪽을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태블릿 등 OLED 패널 쪽에 적용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FPGA, 약간 유연성이 있는 PCB 기판 쪽에 실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웨어러블, 폴더블 폰 등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실제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곳은 딱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CU테크의 현재 매출 변화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 반기 때까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관련된 매출이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용 디스플레이의 매출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SMT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단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2020년도부터 굉장히 하락하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실제로 2018년도, 19년도 때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가 2020년도부터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쪽에 매출 비중이 큰 쪽에서 단가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력들을 개발하고 있고,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 모듈 쪽으로 매출을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U테크 공모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날 이제 상장 일정을 남겨 놓았고요.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6,000원이고요. 개인 경쟁률이 1,408대 1, 기관 경쟁률이 1,565대 1로 동시 청약이 진행되었던 이제 원준 아스플로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CU테크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장점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한 주당 공모가가 낮고 청약 주식 수가 많다 보니 청약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수의 균등 비례 배정 물량이 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로 균등 배정은 3주 확정에 68%의 확률로 4주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비례 배정 청약 경쟁률은 2,871대 1이 나왔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22.76%를 신청을 했고, 확정은 36.4%였는데 제가 외국계 증권사가 없으면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괜찮게 확정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CU테크는 대신증권이 단독 주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보다 비율이 큰 폭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하고 조금 다른 점이 발생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게 증권사에서 배정을 하지만 그래도 주관사하고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요거는 조금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CU테크의 최대 주주가 레스타 홀딩스입니다. 레스타 홀딩스가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 생각은 지금 검증해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뭐 일단 재미로 한번 흘려 들으시고, 이후에 상장하는 종목들 계속 데이터를 누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U테크 상장일날 유통 물량을 보시면은 21.62%고요. 약 381만 주가 되겠습니다. 공모가 6천원 기준으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은 229억으로 비율 굉장히 좋고요.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금액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CU테크의 일반적인 주주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상승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장외가는 어제 날짜로 제가 확인해서 적은 건데 38 커뮤니케이션은 만원, 그리고 증권 플러스 기준으로는 8,550원입니다. 오늘 지금 확인하시면은 또 다른 금액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59억, 그리고 장외가 8,55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66억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전반기 단기 순이익을 단순 계산 2를 했을 때 132억 1,800만 원이 나왔고요. 이 기준으로 PR을 계산하면은 8.01, 장외가로는 13.36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교 기업들의 평균 PR은 10.5이고요. 그리고 동일 비교 기업들의 해당 업종의 PR을 봤을 때, 제가 이 핸드셋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PR이 204.7인데 이거는 조금 신뢰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의 평균 PR은 40.96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비를 만드는 회사랑 그 PCB 장비에 이거 실장을 하는 작업하는 기업은 분명히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잡힌 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가 해당 업종의 평균 PER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뭐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산업이 커졌을 때 그때는 이제 또 다른 PER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매 청구권은 없고 구주 매출은 175만 주가 있었는데 전체 물량의 33.33%가 되겠습니다. 동시 상장되는 종목은 없고요. 요것도 이제 CU테크의 장점이고, 제가 시장이 살아났다라고는 오늘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았죠.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부활했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약간은 한 2, 3일 금요일이긴 하지만 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흐름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CU테크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CU테크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29.17이었고 의무 보유 확약이 확정이 된 시점에서 2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원준하고 아스플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기존 주주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날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되더라도 기관들이 크게 던지는 물량이 아니라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상장일날 유통 물량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CU테크 재무 정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아까 전에 2018년도, 2019년도 때는 그 PCB 관련된 단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2020년도부터는 굉장히 하락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 매출을 보시면은 2018년도에 약 그 100만 원이니까 1000만억 2441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3222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단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거기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단가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영업이익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지금 CU테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 모듈을 빨리 개발하고 매출을 키워나가는 것이 CU테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U테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U테크는 PCB, FPGA 실장을 하는 SMT 작업을 하는 기업이지만 사실 그 해당 작업으로만 봤을 때는 업종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분야가 휴대폰,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연결되는 부위고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폴더블 폰, 휴대폰 접는 폰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에 작업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CU테크의 매출은 어느 정도 지금하고 동일하게 유지가 되거나 더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형성된 단가가 2020년도부터 하락이 된 가격이고 이 가격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또 단가 인하가 될 경우에 작업하는 양은 늘어나지만 실적 자체는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 모듈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가 되었을 때 CU테크가 크게 성장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상장일날 유통 흐름으로 넘어가 보자면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이 굉장히 낮고 유통 물량 총 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장일날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초가가 더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좀 그쪽으로 큰 비중을 싣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추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따상 정도는 터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한 생각일 수는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따상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따상 간다 안 간다 맞춘다 안 맞춘다 쪽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주스TV에서는 CU테크가 상장일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주주 물량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떨어지는 데 있어서 속도가 조금 더디다든지 혹은 어느 정도 일정선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유지가 되고 거기서 약간 횡보를 하면서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존 주주 물량이 한 주도 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CU테크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상장 후에 희석 가능한 물량이 그것도 한 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만약에 생각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서 공모가 근처에서 형성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순환 매장이 오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몰리게 된다면 이거는 주포들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2배, 3배, 4배 이렇게까지는 못 올려주더라도 조금씩 사모아 간다면은 뭐 20%, 30% 정도씩은 수익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가 근처 제 앞에 예상이 다 틀려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다면은 공모가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사모아 가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상 CU테크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 드려봤고요. 제가 얘기하는 뉘앙스는 CU테크를 굉장히 좋게 본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먹거리들이 빨리 생겨야 되겠다. 그렇게 요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청약하신 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